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 지내세요? 저는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은 어때요? 감사합니다. 도널드 트럼프는 오늘 TU에 측근을 보내 패트리엇 방공 미사일 판매에 관한 민감한 협상을 하고 러시아인들과의 평화 협상 재개 문제를 해결하도록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젤렌스키는 오늘 키이우에서 트럼프 전 특사인 키트 켈로그와 만났다고만 밝혔습니다. 양측은 러시아의 공격 강화와 이에 대한 방어, 특히 패트리엇 미사일 판매 가능성과 우크라이나 탄도미사일 개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같은 날 독일 외무장관도 키이우에 도착해 우크라이나 관리들과 같은 주제를 논의했습니다. 키트 켈로그 본인은 키이우뿐만 아니라 오데사에도 방문해 러시아가 항만 인프라에 가한 파괴를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키트 켈로그의 방문에 대한 전혀 다른 실제 이유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켈로그가 지난해 이미 러시아 협상 트랙에서는 빠졌지만 우크라이나 쪽에서는 반드시 떠난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스티브 비트코프가 실패한 이후 도널드 트럼프가 대체 협상가들에게 기대를 걸 수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곧 그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모스크바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결과가 없다면 뭔가를 바꿔야 합니다. 아니면 키트 켈로그가 단순히 독립 기념일을 앞두고 백악관이 우크라이나와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키예프에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리고 왜 키트 켈로그가 오늘 키예프에 도착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고 시청 중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꼭 이 영상 아래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것은 이 공간에 매우 중요합니다. 유튜브 채널을 꼭 구독해서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자, 오늘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오데사에서 키이우로 와서 우리 참전용사 포럼에 참석한 키트 켈로그 장군과 만났습니다. 매우 어려운 환경 속에서 매일 우크라이나와 모든 유럽 대서양 지역을 지키는 우크라이나 전사들에 대한 이런 존경에 감사드립니다. 젤렌스키는 켈로그와 함께 러시아의 인프라 및 민간인에 대한 공격 강화에 대해 논의했으며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대탄도 미사일 방어임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와 유럽이 자체적인 대탄도 미사일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번 겨울에는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체계, 요격 미사일이 없으면 안 된다고 언급하며 우크라이나는 이를 미국에서 구매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리는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 미사일을 우리에게 판매해달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바로 그날 독일 외무장관 요한 바데풀 또 키이우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독일이 유럽 동맹국들과 미국과 함께 우크라이나의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용 미사일 지원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 전쟁이 어떻게 끝날지는 유럽의 미래의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 전쟁은 법의 지배가 우세하도록, 정글의 법칙이 아니라 법치주의가 지배하도록 끝나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러시아인을 야만인이라고 생각하는 건 저뿐만 아니라 독일 외무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더 깊이 들어가지 않겠습니다. 이 주제는 이 유튜브 채널의 별도 에피소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논의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독일은 미사일 무기에만 120억 유로를 할당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독일은 3곳의 제조업체 중 2곳과 미사일 구매 협상을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은 이들 업체의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장거리 무기고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독일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미사일에 관한 것입니다. 앤섬, 미국 이스라엘 스타트업의 미사일, 바르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회사의 미사일, 그리고 플라밍고, 다시 플라밍고, 우크라이나 파이어포인트 회사의 미사일입니다. 독일 측은 선정된 새 시스템 중 2가지의 첫 번째 시제품을 내년에 자격 심사를 위해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후 대량 생산을 위한 기본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저가 순항 미사일은 독일의 장거리 무기 프로그램의 일부가 될 예정이며 2027년부터 군에 공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문서에서는 이 무기가 경제적으로 효율적이며 무엇보다 대량 생산에 적합한 무기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무기는 더 비싼 미사일들과 동시에 사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이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에피소드에서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트럼프 전 특사 키스 켈로그가 왜,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키이우에 도착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먼저 약간의 배경 설명이 필요합니다. 2025년에 이미 미국 언론이 보도했듯이 블라디미르 푸틴은 사실상 미국 측 협상자를 직접 선택했었습니다. 그리고 키스 켈로그의 후보는 그가 너무 친우크라이나적이라고 판단해서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도널드 트럼프도 푸틴의 의견에 동의해서 키스 켈로그를 그 자리에서 해임했습니다. 그 대신 크렘린은 트럼프의 오랜 골프 파트너인 스티븐 비트코프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2025년에 러시아를 6번 방문했지만 우크라이나에는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한편 키스 켈로그는 공식적으로 지난해 말에 특사직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비공식적인 이야기로는 그는 트럼프 행정부의 동료들이 러시아의 속임수에 쉽게 넘어가는 것에 실망해서 그만뒀다고 합니다. 키스 켈로그의 오늘 키이우 방문의 공식적인 목적은 조찬 기도회와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 행사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관리들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푸틴은 키스 켈로그를 모스크바와의 협상가로서 거부했다는 점을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키트 켈로그는 미국과 키이우 간의 관계를 담당하는 인물로 남을 수도 있었습니다.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시너는 크렘린과의 직접적인 채널이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워싱턴이 우크라이나를 직접 다루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단지 이 역할이 키트 켈로그에게 남겨졌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트코프는 계속해서 모스크바로 가는 특사로 남을 것이고 보시다시피 그는 키이우로 가는데 큰 관심을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훨씬 더 흥미로운 무언가가 숨겨져 있습니다.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의 모스크바 방문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전날 푸틴의 보좌관 우샤코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용하자면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계획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런 방문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아닙니다. 러시아인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토에 대한 장거리 타격 교환을 감안할 때 지금은 협상을 할 시기가 전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러시아인들이 자기들끼리 생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와의 협상 경로가 지지부진하고 불확실성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워싱턴은 모스크바가 너무 친우크라이나적이라고 거부했던 인물을 바로 군사지원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키이우에 파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스티븐 비트코프를 통한 협상 경로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이라는 신호로 읽힐 수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으며 비트코프가 모스크바에 오든 오지 않든 상관없이 직접 논의되고 있습니다. 즉 켈로그의 방문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이유, 즉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입니다. 방문을 위한 편리한 형식적 계기를 제공했는데 그 방문의 실질적인 내용은 방공과 탄도미사일 논의입니다. 투자 논의와 항만 안전에 관한 논의입니다. 이것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바로 그 시점에 스티븐 비트코프를 통한 모스크바와의 병행 협상 채널이 불확실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즉, 키트 켈로그는 바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는 협상을 되살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키예프를 강화하고 모스크바가 전쟁의 흐름을 뒤집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키예프에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야 협상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그리고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께도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더 짧은 형식으로 돌아가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15, 20분짜리 영상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짧은 영상을 자주 올리는 게 더 나을까요? 한 가지 소식, 짧은 분석, 사실만 간단하게 전달하고 바로 넘어가는 방식으로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